안녕하세요. 점점더시 트레이너 정수영 코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저희 운동과 수면과 운동의 상관관계 중에 어떤 운동을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제가 잠깐 언급하지만 보통 건강의 3대 기둥이라고 하면 운동, 영양, 그리고 수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다뤘던 두 가지 기둥이 아닌 다른 두 가지 기둥, 영양과 수면, 그리고 수면과 영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 조금 더 강하게 포커스를 맞춰볼 부분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잘 잘 수 있나? 어떤 것을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내가 잠을 잘 못 자는데 이게 좀 영양적인 문제가 있나? 라고 하시면 좀 검토해보시고 조금 더 나은 수면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어떤 것을 먹으면 잘 잘 수 있을까에 대한 파트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저희 오늘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7가지 요소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찬찬히 가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바로 규칙적인 식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식습관. 이게 아무래도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기 리듬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은 주기성을 띠고 그 주기에 크나큰 변수가 없을 때 그 주기를 유지하기가 쉬운데, 아무래도 식사라고 하는 것들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수면의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큰 틀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약간의 디테일들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침 식사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침 식사가 보통 수면을 여는 되게 중요한 열쇠가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침 식사를 먹으면 저희의 일주기 리듬이 재조정이 됩니다. 영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우리의 일주기 리듬은 정확히 24시간보다는 조금 더 긴 24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그런 조금 더 긴 시계를 맞추고 있는데, 그것들을 주어진 시간인 24시간과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이트 계버라고 하는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일주기 리듬을 재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챙겨 먹어야 일주기 리듬을 하루 시작으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규칙적인 삶이 되고, 그것들이 바로 규칙적인 식사를 구성하는 베이스가 될 거고요. 이것과 이제 반대급부가 있는 두 번째는 야식입니다. 야식은 먹으면 안 된다,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수면 압력을 떨어뜨리거나 일주기 리듬을 재조정하고 신부 체온을 높여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요소가 되어줄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보통 시간 제한 식사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룰 때 내장기도 일주기 리듬을 따르는데, 야식은 보통 내장기가 불이 꺼져 있는, 우리가 좀 역할을 안 해야 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식사이기 때문에 내장기의 일주기 리듬을 방해할 뿐더러 일주기 리듬까지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니 야식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골고루입니다. 골고루? 당연한 말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식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식이섬유가 충분히 있고 미량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보통 논문에서 소개하는 방법으로는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는 단백질군도 골고루, 탄수화물군도 골고루, 지방군도 골고루, 모든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다양한 식사를 하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당연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요소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골고루랑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요. 자연식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공되어 있는 식품을 먹으면 보통 염증 반응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염증 반응은 저희의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을 높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잠이 들어야 할 시간에 몸이 흥분 상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는 거죠. 염증 반응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보다는 이렇게 자연식품, 실제로 요리를 해서 먹거나 하는 경우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골고루 섭취하고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님들한테 많이 제시하고 어렸을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먹어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수면과 연관이 되고 좋은 수면을 위한 재료들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지역적인 부분들, 영양소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번째는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이 뭐냐라고 하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이 되는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인데 어떻게 되냐? 트립토판이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되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방울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녁이 되면서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그에 따라 우리는 잠이라고 하는 상태로 상전이 된다고,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자는 상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멜라토닌이 중요한데 그것의 재료가 되는 게 트립토판이고, 트립토판은 우리가 풍부한 단백질 식사를 하면 충분히 들어온다. 뭐 영양제로 챙겨 먹을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의 뭐 육류나 생선류나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충분히 들어오는 아미노산의 종류이기 때문에 뭐 크게 섭취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단백질 식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도 함께 섭취를 해주어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환될 수 있는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경로를 넘어선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한 탄수화물과 충분한 단백질을 우리 수면 전 마지막 식사, 조금 먼 구간이긴 하지만 혹은 평소 식사에 충분히 챙겨주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골고루 탄단지 잘 챙겨 먹으라는 얘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지만 굳이 아미노산 하나 따지자면 트립토판 섭취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3개만 더 살펴볼 건데요. 5번째는 멜라토닌입니다. 얘가 가장 중요한 녀석입니다. 방금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멜라토닌의 분비와 우리의 수면은 엄청나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멜라토닌 얘는 일주일 리듬에 따라서 우리 몸에 분비가 됐다가 차올랐다가 분비가 되었다 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게 부족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저러 생활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뭐 우리가 뭐 빛을 많이 쐰다던가 뭐 여러 문명의 노출에 의해서 혹은 다 좋지 않은 식습관에 의해서 이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가 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일 텐데, 실제로 예전에는 이 안에서 생기는 내생적인 멜라토닌을 외생적인 멜라토닌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요즘 보고들을 좀 보면 외생적인 멜라토닌, 우리가 밖에서 섭취하는 멜라토닌으로 충분히 안에 있는 멜라토닌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기반 수면제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는 힘들지만 해외에서는 멜라토닌 성분으로 만든 보충제를 판매하고 그것들을 대중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외국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이 멜라토닌 보충제를 사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을 섭취하면 비교적 수면제에 비해서 안전하게 우리의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사로 만약에 챙긴다고 하면 베리류가 많습니다. 한참 유행했던 타트 체리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멜라토닌 함유량이 높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환율 자체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아서 사실 사람마다 맞으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섭취는 해보시지만 베리류를 먹어서 생성되는 멜라토닌 수치를 크게 기대하시지는 않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가바는 어떤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로 표현할게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면 상태에 접어들 때, 그리고 수면이라고 하는 상태일 때 조금은 지배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부교감 신경계가 조금 더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가 뭐 보충제 등으로 외부에서 섭취하면 어느 정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교감신경계 과흥분 상태인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혹은 뭐 여러 우리 신경 타입상 도파민성, 조금 더 흥분성이 성격적으로 흥분성이신 분들은 가바가 조금 더 잘 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들은 적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미량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미량영양소는 쉽게 생각하시면 부족한 걸 챙겨 먹는다입니다. 어떤 걸 많이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수면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은 운동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족한 것을 챙겨 먹는다. 우리가 비어있는 부분을 퍼즐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많이 결핍되는 미량 영양소, 특히 여성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이 많이 결핍이 되고요. 이것들을 충분히 채워줬을 때 수면에서 개선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많고, 실제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이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 서킷 안에서 특정 회로 안에서 뭐 효소로서 역할을 하든 필요한 성분으로서 역할을 하든 해서 여기들의 흐름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미량 영양소들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더 충분히 섭취해줘야 된다고 하고요. 비타민 C,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도 우리가 조금 섭취해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는 뭐 유산소 운동을 고강도로 많이 한다던가 저항성 운동 많이 한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쉬는 날에 혹은 수면 부족을, 수면 방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항산화제를 조금 섭취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미량영양소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부족한 걸 채워 넣어라,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채워 넣어라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심플하고 강력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7가지를 토대로 어떤 것을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지켜야 될 3가지는 이 3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규칙적으로 먹고, 특히 아침 먹고 야식 줄이고 골고루 탄단지 그리고 영양소를 골고루 먹고요. 자연식품 위주로 골라 먹어라. 이 3가지를 잘 챙겨서 고려하시면 저희 좀 더 좋은 수면을 위한 영양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리고 저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영양을 챙기는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면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수면과 다른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들 꾸준히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잠자는 도시의 트레이너 정수영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